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고전,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모공편 첫 부분인데요. 부용병지 법은 전국 위상이요, 파국차지하며 이렇게 시작해서 군, 여, 졸, 오 단위까지 쭉 같은 구조로 내려가죠. 여기서 부는 문장을 열 때 쓰는 뭐랄까 바로사 같은 거고요. 네, 맞아요. 무릇 대저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용병지법은 글자 그대로 군대를 운영하는 법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 법은 첫째로 국가 단위에서 전국 위상이다. 나라를 온전할 전자죠. 온전하게 얻는 것이 위상, 즉 최상이다. 아, 온전하게. 그럼 그 다음 파국차지는요? 네, 깨뜨릴 파자를 써서 나라를 깨뜨려서, 즉 파괴해서 얻는 것은 차지, 그 다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은 온전하게 얻는 것, 차선은 부서서 얻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과 파의 대비. 이게 모공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예요. 국가뿐 아니라 군, 여, 졸, 오 같은 군대 편제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군, 여, 졸, 오는 주나라 때 편제인데 대략 군단, 여단, 중대, 분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단위든 온전하게 얻는 전이 최고라는 원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군요. 시고로 백전백승은 비선지 선자야요. 네, 시고는 이러한 까닭으로라는 뜻이고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백전백승. 이게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선지 선자야다. 아닐 비자가 쓰였네요. 최고 중에 쾌고는 아니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야는 문장 끝에서 단정이나 강조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건 잘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것, 선지, 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최고 중에 최고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이죠. 부전이굴 인지병이 선지, 선자이 아니라 아, 부전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네, 안일부자에 싸울 전, 싸우지 않고서 말일 이자는 순접이고요. 남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선지선자,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굴은 굽히다, 굴복시키다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모공, 즉 꾀로서 공격한다는 것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지혜와 전략으로 싸움 자체를 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손자가 또 친절하게 등급을 매겨놨어요. 고로상병은 벌모요. 네, 고는 그러므로 정도고요. 상병, 가장 뛰어난 용병술은 벌모다. 벌모, 칠벌의 꾀모. 적의 꾀, 그러니까 계획이나 전략을 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적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건 이게 최상책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요? 기차는 벌교요. 그 다음은 벌교, 외교를 치는 겁니다. 동맹을 끊거나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죠. 아하, 그 다음이 기차는 벌병이고요. 이건 군대를 직접 치는 거네요. 네, 비로소 세 번째 단계에서야 군대끼리 맞붙는 벌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 기하는 뭐냐? 바로 공성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거죠. 공성이 최하의 전략이라니 좀 의외인데요. 왜 그럴까요? 손자가 공성지법은 위부득이라고까지 했잖아요. 네, 위무득이, 할 위, 아닐 불, 얻을 덕, 그칠 이. 글자 그대로 풀면 얻어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을 하다. 즉,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공성은 그만큼 시간과 자원 소모가 막심하고 또 성공 확률도 낮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직접 설명해요. 수로 분원하고 구기계를 사머리우 개성하고. 수로분운, 어려운 한자들이네요. 네, 닦을 수, 막루, 로자, 그리고 분원우는 가죽으로 덮은 공격용 수레 같은 겁니다. 이런 장비들을 수리하고 갖출 구자죠. 기계를 갖추는데 석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석 달이나요? 네, 그리고 거인을 우사머리 후이니, 막을 거 거의, 성문안 뜰 인, 여기서는 성벽에 접근하기 위해 쌓는 흙더미를 말합니다. 이걸 쌓는데 또 우자를 써서 또 석 달이 걸린다는 거죠. 와, 그럼 최소 반년은 준비만 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다음 구절이 그 얘기군요. 장불승기분이 이에 부지지하여. 네.
장수가 그 분노를,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병사들을 개미의자죠? 개미떼처럼 성벽에 붙게 해서 막 공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나요? 살사졸 3분의 1리로 돼. 이 성불발자는 차는 공지 제한이라. 병력의 3분의 1까지를 죽게 만들고도 성을 뽑지 못하는, 즉 함락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이야말로 공격의 재앙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뽑을 발자는 함락시킨다는 의미로 쓰였죠. 정말 처참한 결과네요. 공성은 정말 피해야 할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적인 승리는 이런 것이다. 구린지광위로 돼 이비전야요. 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고, 발인지성이로 돼 입이 공야요. 공격하지 않고 성을 빼앗고. 회인지국위로 돼 이비구야니. 여기서 헐회자는 파괴보다는 전쟁을 오래 끌지 않고 신속하게 적국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아, 속전속결의 중요성이군요. 네. 그래서 필히 전쟁어 천하라. 반드시 온전함으로써 천하를 다투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공편의 최종 결론이군요. 네. 고로 병불 둔일이가 전하니 차는 모공지 법야니라. 군대의 예봉이 무딜 둔자죠. 무뎌지지 않으면서도 이로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모공의 방법이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깔끔하네요. 그런데 손자가 마지막에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이죠. 병력 차이에 따른 대응법. 맞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부분이죠. 용병지법은 십즉위지하고 오즉공지하고 여기서 곧 즉자는 뭐뭐하면 같은 조건을 나타냅니다. 아, 그러니까 10배면 포위하고 외에 5배면 공격하고 공. 네, 2배면 나누고 대등하면 싸우고 여기서 싸운다는 건 앞서 말한 벌병, 즉 야전을 의미하겠죠. 병력이 적으면요? 소즉수지, 적으면 지키고 부적 즉 피지, 아예 상대가 안 되면 피하라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경고가 아주 인상 깊어요. 소적지견인 대적지금이 아니라 네, 작은 적이 힘도 없으면서 굳세게 버티려고만 하면 결국 큰 적에게 사로잡힐 금자죠. 사로잡히는 신세가 될 뿐이다. 아, 분리할 때는 무모하게 덤비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네요. 부장자는 국지보야니. 네, 보주 즉 국필강하고 보극 즉 국필약이니라. 여기서 이제 장자는 장수를 말하고 국지보야는 나라의 보다, 즉 돕는 존재, 보좌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 보자가 핵심이군요. 음. 도울보. 그렇죠. 도울 보자. 이 보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가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는 줄을 주자인데 문맥상 주도면밀하다, 빈틈없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좌가 줌이라면 빈틈이 없으면 나라가 반드시 강해지고 네. 반대로 극은 틈극자. 우리가 간극 할 때 쓰는 글자죠? 아, 간극. 네네. 네, 이 보좌의 틈, 그러니까 결함이 생기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 그 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당수의 중요성을 딱 짚고 나서 바로 군주가 군대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이야기하네요. 고로 군지소이환 군자삼. 3가지가 있다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의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군주가 문제라는 건데요. 첫째랑 둘째는 명령에 관한 겁니다. 명령이요? 네, 부지, 군지, 불가이진, 이위지진. 그러니까 군대가 나아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아. 또 반대로 부지, 군지, 불가이, 퇴, 이위지퇴. 물러서면 안 될 텐데 그걸 모르고 물러서라!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위 미군이라고 합니다. 미군. 미는 어떤 뜻인가요? 이게 곱비 비자거든요. 어거맨다는 뜻이 있어요. 개미 이런 단어에도 쓰이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으로 군대의 손발을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꼴이다. 군대가 제 기능을 못하게 속박된다. 뭐 이런 생생한 비유죠. 와, 정말 현장을 모르는 리더의 개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 와닿네요. 그럼 3번째 해악은 뭔가요? 이것도 간섭 문제 같은데요. 부지 3군지사, 어통 3군지정. 네, 그겁니다. 군대의 실제 일, 그러니까 3군 지사는 모르면서 군대의 어떤 행정이나 정무, 3군 지정에 똑같이 참여하고 간섭하면 병사들이 혹하게 된다. 미혹될 혹자죠.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는군요. 네, 그리고 또 부지 3군직 권, 어통 3군지임.
여기서 권자는 보통 권세권으로 알지만 여기서는 권도나 권변, 즉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 그런 유연한 대응을 뜻해요. 아, 임기응변이요? 그렇죠. 그런 임기응변의 묘를 모르면서 지휘, 삼군지임에 똑같이 관여하면 병사들은 이번엔 의심할 의자죠. 상부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혼란스러워하고 나중엔 의심하게 되고 조직이 무너지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혹차의, 이미 미혹되고 또 의심하는 상태가 되면 제후들이 난을 일으킬 기회를 주게 된다. 그래서 이걸 난군 인승이라고 표현해요. 난군 인승, 스스로 군대를 어지럽혀서 적에게 승리를 끌어다 준다. 와, 무서운 말이네요. 네, 리더의 무지한 간섭이 결국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패배를 자초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가 여기서 승리를 아는 5가지 방법, 지승료 5를 제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5가지를 보면 승리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첫째는 지가이어전, 불가이어전자 승입니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자는 이긴다. 네,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둘째, 식중과지 용자 승. 병력의 많고 적음, 즉 중과에 따라서 그 운용법을 알식자죠. 제대로 아는 자가 이긴다. 병력 운용 능력. 셋째, 상하 동욕자 승. 위아래 상하가 같은 것을 바라는 욕자가 이긴다. 즉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죠. 이건 현대 조직 운영에도 바로 적용되는 말이겠죠. 그럼요. 정말 중요하죠. 4번째는 뭔가요? 이우대부우자 승. 이 우자가 조금 낯섰는데요. 네, 이 오자는 헤아릴 우 또는 염려할 오자입니다. 우리가 우범자 할 때도 쓰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 대비하다. 그렇죠.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서 준비되지 않은 적을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유비무환하고 딱 통하는 말이죠. 유비무한. 네. 마지막 5번째는요? 장능 이군 불어자 승.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어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 아, 또 나왔네요. 네, 이 어자는 거느릴 막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간섭하다, 통제하다는 의미로 쓰인 거죠. 앞에서 말한 군주의 그 잘못된 간섭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제어할 때 또 조선시대 어사, 암행어사 할 때도 이 글자를 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5가지 차오자가 바로 승리를 아는 길, 지승지도야이다라고 말합니다. 장수의 능력과 리더의 불간섭. 결국 리더십 문제가 계속 강조되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나옵니다. 손자병법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죠. 고로왈, 지피지기. 네, 바로 그 유명한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하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네,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지피어 이직이면 1승1부하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즉 승패를 반복한다는 거고요. 아, 반쪽짜리 알미군요. 구절입니다. 와, 오늘 모공편을 이렇게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보니까요. 장수의 역할부터 리더의 간섭 문제, 승리의 조건, 그리고 이 지피지기 원칙까지 이게 단순한 병법서가 아니라 정말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